안녕하세요. 한국자연의학회 홍보대사 성우 서혜정입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불안합니다. 특히 현재 감염자로 분리되어 있는 분들의 마음은 더욱 어렵고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한국자연의학회에서는 가족과 분리되어 현재 기관에서 따로 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되실 만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낭독 치유에 대해 소개할까 하는데요. 마음이 어려운 중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나 어떤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는 것을 낭독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마음이 어려운 때는 하루하루 일기를 써서 그 일기를 낭독해 보는 것도 좋고요. 또 어떤 소망이나 감사할 일을 적어서 낭독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도 좋고요.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읽는 낭독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듯이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낭독하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읽어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내가 나 자신에게 낭독을 해주면서 나의 목소리로 나 자신을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낭독을 해주면서 심신의 편안함을 느껴보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내가 내 목소리를 느끼고 가만히 들어본다는 게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머쓱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점점 내 목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내 마음속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 때 낭독은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할 때 가사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허밍을 하게 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목소리가 되어서 나올 때는 목에 힘을 주지 않아야 하고요.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노래를 멜로디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허밍으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책이나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책은 저희 자연의학회 회장님이신 조병식 원장님께서 쓰신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다. 미국의 범죄학자들이 발표한 것으로 깨진 유리창 하나를 사소하게 여기고 방치해두면 그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는 학설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 있는 지하철 역사가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는데 벽에 낙서를 지우고 쓰레기를 치우기만 했는데도 범죄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는 만성질환도 깨진 유리창과 같다. 그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방치하기 쉽지만 나중에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하고 또 다른 만성질환을 동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두세 가지의 병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 비만 중 세 가지 이상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한다. 네, 한 부분을 낭독을 해봤는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 병이 생기듯이 몸과 마음은 일체인 거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덩달아 건강해지고 또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내 목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하는지, 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덩달아 건강해지는지 성우 조혜신 씨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조혜신 성우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조예신입니다. 오늘 저는 낭독의 힘과 또 어떻게 하면 낭독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체 훈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이 뇌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감지하게 됩니다. 뇌에 있는 10번 미주신경이 후두와 각종 기관에 영향을 미치면서 저희 몸과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 뇌에 있는 활성화되어야 하는 각종 영역들이 경직되고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뇌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골고루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훈련이 있으며, 또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음성을 발화시키고 또 이러한 음성을 통해서 낭독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뇌가 활성화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서 계신 상태에서 몸을 쭉 바로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생각을 발바닥으로 이동하셔서 척추를 따라 쭉 올라오는 그런 생각의 이동을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손이 발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3개의 꼭지점이 잘 중심을 이루는 이렇게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중심을 잡은 발바닥으로 중력을 느끼면서 앞으로 잠깐 이동하시고, 뒤로 이동하시고, 뒤꿈치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고, 왼쪽으로 이동하시고, 그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중심을 맞춰서 서십니다. 자, 서신 다음 발바닥으로 나의 생각을 이동하시고, 나의 생각이 발목을 쭉 따라서 생각을 함께 이동하시고, 무릎에서 허벅지에서 뒤쪽 꼬리뼈로 이동을 하시고요. 꼬리뼈의 바로 위에 있는 청골과 감정이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청골에서부터 쭉 허리를 따라 요추를 따라 이동하시고, 척추가 쭉 이동하면서 함께 생각을 이렇게 정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이 척추 골격을 바로 세우는 그런 작업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목까지 올라오셔서 목 뒷부분을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시고요. 목 뒤에 머리, 두개골이 가볍게 올려져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낭독을 위한 음성이 발화되는 과정에는 호흡과, 그리고 소리가 나오는 발성과, 그리고 이 몸을 울려주는 공명, 즉 울림과, 또 조음, 음을 만드는 이 발음의 기관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척추를 발바닥에서부터 두개골까지 쭉 정렬하신 이후에는 나의 몸이 바르게 정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자세를 바로 하라고, 특히 이제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 등을 펴라, 자세를 바로 해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면 보통 저희들은 이렇게 이 가슴 자체를 이렇게 피게 됩니다. 이렇게 피게 되면 뒤쪽에 있는 허리라든지 그 뒤에 있는 척추들이 이렇게 눌리거나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너무 뒤로 제껴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한 자세로 발바닥부터 쭉 이 척추들을 정렬할 수 있는지, 이 골격들을 정렬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내 몸을 관찰하고 체크하시면서 바른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서실 때에는 너무 무릎을 이렇게 바로 세우는 것보다는 살짝 무릎을 편하게 이렇게 놔두시는 것이 좋고요. 또 꼬리뼈라든지 뒤에 허리 있는 부분도 너무 이렇게 제껴지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일자로 쭉 정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손을 한번 이렇게 올려 보시고요. 발바닥은 계속 중력을 인식하시면서 바닥과 잘 트라이앵글을 유지하시면서 중심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귀와 팔이 잘 만나는 이 지점을 확보하십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호흡을 골반까지 내린다라고 생각하면서 2번만 깊게 숨을 쉬어 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고요. 일단 몸에 골격을 정렬하시고 척추를 잘 이렇게 세우셔서 넓어지고 길어지는 느낌으로 정렬을 하신 후에 음성이 나오는 첫 과정인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호흡은 스트레스를 받은 뇌에서 그 부분을 좀 완화시키고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호흡을 하다 보면 이 낭독, 이제 제가 결국은 낭독에 대한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음성을 사용하고 어떤 음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어떤 글을 읽고 하는 그런 읽기 전의 과정, 그리고 그것을 소리로 내서 음성화하는 과정, 그리고 나의 음성을 귀로 듣는 이런 과정들이 이 각 뇌에 있는 영역들을 자극해서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이제 저와 함께 호흡을 함께 해보시겠는데요. 이 몸 중간에 보면 명치라고 하는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흉골이라고 하는 이 뼈 골격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명치가 있는데요. 이 명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갈비뼈, 마지막 갈비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치와 갈비뼈를 중심으로 한 요 위에 가슴과 배를 나누는 요 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횡격막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호흡이 들어가면 횡격막이 내려가고, 호흡이 나가면 횡격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의 작용에 의해서 이 모든 기관들도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이 횡격막이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숨을 쉬실 때에는 3-4cm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좀 전문 어떤 성악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큰 감정을 나타내는 큰 호흡을 할 때는 보통 10에서 12cm까지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횡격막의 운동을 잘 호흡과 함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에서부터 그 10번 미주신경에서부터 후두, 이 장, 폐, 모든 기관들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신경들과 이 횡격막이 운동을 하는 이 호흡 작용을 통해서 이 신경들을 연결하는 뇌의 작용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운동을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또 저희가 상처나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이 호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심호흡을 하는 것이 더욱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횡격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호흡 활동을 하게 되고, 호흡이 나오면서 이 후두 안에 있는 성대가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발성 과정이 생기게 되죠. 자, 베르누이 효과라고 하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 호흡에 공기가 나오면서 여러분이 음성화가 되는 과정이 진행되는데요. 또 이 입에 있는 공간과 공명, 또 울림 이런 걸 활용해서 조음 기관에 의해서 발음을 거쳐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곧 낭독의 과정인데요. 호흡을 하는 과정은 폐가, 이 갈비뼈 안에 있는 폐에 의해서 저희가 숨을 쉬게 되는데요. 저희는 낭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폐뿐만 아니라 보통 복식 호흡을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손을 동그랗게 한번 해보시면 이 손에 있는 형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의 폐가 숨을 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결국은 폐에 의해서 숨을 쉬고 호흡을 하지만 복부 전체가 숨을 쉬어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어서 몸 전체가 발바닥까지 이 모든 세포들까지 전부 호흡이 함께 이동하는 몸 전체가 전신 호흡을 한다는 느낌을 가져주시면 좋습니다만, 그것을 형상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폐 혹은 요 복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호흡을 함께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때에는 어깨에 있는 긴장은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이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앞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앞과 옆과 뒤, 몸 자체가 이렇게, 어린아이들 보면 몸 전체가 이렇게 숨을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호흡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호흡이 들어갈 때는 쭉 요 골반까지 날아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호흡 들어갑니다. 준비.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음성을 함께 적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m 정도, 5m라고 하면 보통 본인의 발자국으로 한 5발자국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5m 정도의 목표 지점을 설정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설정하신 후에 거기까지 지금 형상화하는 저희의 폐 혹은 복부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 지점까지 자신의 호흡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자, 그 다음에 그 호흡에 음성을 함께 실어서 보냅니다. 그 음성을 실을 때에는 자, 호흡은 횡격막에서 이렇게 됩니다만 여기 음성이 실게 되면 후두 안에 있는 성대가 같이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성을 한 5m 목표 지점까지 함께 보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성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는데 이 과정에서 공명이라고 하는 울림을 함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목소리의 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머, 너 음성 엄청 좋아졌다. 왜 이렇게 소리가 차분해졌어? 뭐 이렇게 이제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의 핵심 포인트는 공명에 있습니다. 이 공명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발바닥부터 한번 쭉 뼈를 정렬했는데 이 공명이라는 것은 이 뼈와 공간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슴 부분을 활용해서 어떤 흉식 공명, 복부 공명, 혹은 입안의 공명, 또 이렇게 저희 위에 있는 부분 두개골, 요 안을 또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공명의 부분 공명들을 활용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낭독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이 볼에 있는 요 부분과 목 부분, 가슴 부분, 이쪽 부분을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 그런 공명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명에 대한 부분을 함께 활용해 볼 건데요. 자, 호흡을 하시게 되면 목표 지점까지. 두 번째는 발성입니다. 자, 소리를 함께 실어 보겠습니다. 후. 자, 이번엔 공명, 저희가 일명 백고동 소리라고 하는 입안 가득 공간을 만드셔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입안 공명을 많이 활용한 건데요. 입안 공명과 흉식 공명을 함께 활용하시면서 여기 전체가 이렇게 울린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소리를 5m의 목표 지점까지 보내게 되면 굉장히 음성의 질이 좋아집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호흡입니다. 후. 음성을 함께 보냅니다. 자, 공명까지 함께 보내겠습니다. 자, 이제 음절 낭독을 하는 저희 문장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낭독 치유.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호흡, 두 번째는 음과 함께 발성, 소리를 보내주시고, 세 번째는 공명과 함께 소리를 보내주시고, 네 번째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단어나 문장, 낭독을 위한 문장들을 함께 그 목표 지점으로 보내시면서 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좀 활동적인 훈련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무릎을 이렇게 좀 구부리시면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것과 함께 호흡을 함께 할 건데요. 제가 호흡을 하면서 코와 입으로 동시에 호흡을 하는 이유는 낭독을 하면서 끊임없이 코와 입으로 동시에 호흡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호흡을 하면서 글을 읽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훈련을 할 때도 코와 입으로 동시에 호흡을 하면서 소리를 또 밖으로 표출하고 음성으로 음성화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에서는 자, 무릎을 이렇게 조금씩 일률적으로 이렇게 구부려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몸 전체의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시키시고요. 자, 이 과정에서 손도 같이 함께 호흡과 이용할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할 때 호흡이 들어가고 이렇게 할 때 호흡이 나갈 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 과정은 지금 이제 저희가 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전체적으로 늑간이 이 갈비뼈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에너지 있게 호흡을 양쪽 측면으로도 함께 이렇게 호흡과 함께 소리를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자, 이 후 하실 때, 자 보세요. 할 때 이 나의 음성이 이 손끝을 타고 저 목표 지점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이미지에 따른 어떤 음성 훈련법에도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호흡으로 시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음성을 여기에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 후, 후. 자, 이번엔 공명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후, 후, 후. 자, 이번엔 문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낭독치유. 나를 위한 낭독치유. 네, 이렇게 지금 호흡과 발성과 공명에서 문장까지 이게 지금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렀는데요. 또 반대 방향으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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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나를 위한 낭독치유.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운동 효과와 더불어서 몸 전체의 에너지의 흐름도 원활하게 되면서 이 한 곳에서 가만히 서서 어떤 운동만 하면서 낭독을 하는 효과보다 조금 더 에너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법입니다. 자, 다음은 이러한 모든 훈련법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안정적인 톤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자, 일단 아까 이게 횡격막이 호흡이 들어가면 내려오고 또 호흡이 나가면 후, 횡격막이 올라갑니다. 이런 횡격막의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톤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통 저희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걸 활용해 가지고 중심 톤을 찾아볼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서 제가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을 통한 자신의 톤 찾기입니다. 자, 여기 아래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올라가면 조금 공명이 위로 올라가고 아래에 있으면 공명이 아래로 떨어지는데요. 이 횡격막의 움직임에 따라 사실은 후두도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후두 안에 성대가 있어서 저의 음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자, 호흡을 내리게 되면 후두도 같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어떤 호흡과 공명과 발성과 이런 발음 모든 것들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자신의 톤을 찾는 것에서 아래에서부터 공명을 활용해서 한 번만 더 자신의 중심 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과 함께 공명과 함께 자, 도에서부터 도까지 한 음씩 공명과 함께 발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에서부터 도까지 쭉 올라오는 과정과 함께 한 번의 공명으로 한 톤씩 한 톤씩 이렇게 톤을 올려봤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파 부분에 가장 많이 저의 볼과 이
이 흉곽 이 부분들이 전부 울림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신의 중심 톤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신의 중심 톤 거기서 소리를 고정시키셔서 하려고 하는 문장들을 그 톤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나를 위한 낭독 치료.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의 톤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 너무 멋있는 소리를 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후두가 내려가면서 오히려 목에 힘을 주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요. 톤이 너무 높거나 이렇게 톤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너무 콧소리가 많이 나거나 조금 거슬리는 음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는 과정에서 나의 몸 전체와 나의 이 볼과 이런 요 부분을 가장 많이 울려주는 곳이 어디인가를 체크하셔서 그 톤에 맞춰서 낭독을 해주시면 가장 좋은 안정된 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낭독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최적의 톤으로 상대방과 어떤 분과 만나서와의 대화도 함께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신뢰감 있는 톤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몇 가지 동작을 함께 하셨는데요. 자, 저희가 이 호흡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낭독의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뇌에 있는 많은 부분들의 영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과 발성, 공명, 그리고 어떤 정확한 발음을 통해서 이 발음은 입안의 공간에 있는 공명을 활용하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혀의 정확한 움직임을 통해서 이 발음을 개선시킬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책을 좋은 양서 한 권을 선정하시거나 혹은 나 자신에게 쓰는 어떤 일기라든지 수필 형식의 글을 매일매일 작성하셔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녹음을 하시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 어떤 호흡이나 공명이나 발음 부분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횡격막 호흡과 또 그리고 공명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톤을 찾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심신의 안정과 그리고 낭독의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좀 어려우셨어요? 처음 접하는 내용이어서 약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떤 텍스트, 뭐 신문도 좋고 잡지도 좋고 책도 좋고 아니면 내가 쓴 일기도 좋고 그냥 편안하게 낭독을 한번 해보세요. 소리 내어서 낭독을 하다 보면 앞서 조혜신 성우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횡격막이 내려간 상태구나 아니면 올라간 상태구나 내가 공명을 내고 있구나 내가 소리를 5m까지 이렇게 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목소리도 좋아지고 또 내가 나 자신의 목소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앞서서 조혜신 성우님께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번 해보라고 권해보셨는데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다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매일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일정하게 자기가 목소리를 내어서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모니터를 해야죠. 모니터 하다 보면 들으면서 내가 오늘은 3m까지 목소리를 냈네. 내가 오늘 공명을 좀 썼네. 이런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가 붙다 보면 내가 내 목소리를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루 동안은 뭐 스트레스라던가 내 마음의 우울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영상 보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기회가 있으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